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거는 수요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 이론인데 수요 공급이 똑같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급도 수요하고 똑같이, 그지? 수요가 구매력을 갖춘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다. 그럼 공급도, 그죠? 공급 능력을 갖춘 공급 주체가, 즉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는 판매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게 바로 공급이에요. 그럼 공급도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유효 공급이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또 일정 기간이니까 유란 개념이라는 뜻이고,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니까 아직 안 팔았어. 그러니까 팔기 전이니까 사전적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유란 개념, 유효 수요, 사전적 개념. 공급도 유란 개념, 유효 공급, 사전적 개념이다 그 말이야. 그다음에 공급 법칙. 자, 공급 함수와 공급 법칙으로 해서 공급 함수는 공급과 공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의 관계를 통틀어 공급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공급 법칙이 이제 중요하죠. 자,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였지? 반비례하는 관계.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해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게 수요의 법칙인데, 이제 공급 법칙 비교를 하셔야지. 당연히 수요가 나오면 공급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공급자들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윤이 많으니까 더 많이 팔고자 하겠지. 그러니까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이윤이 없으니까 적게 팔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감소해 가지고 이 가격하고 공급량이 비례한다. 즉 화살표가 동일 방향이야. 그러니까 정의 관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는 정의 관계를 공급 법칙이라고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어떤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가격하고 공급량의 관계를 연결한 곡선이 공급 곡선입니다. 자, 만약에 볼펜이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볼펜이라는 재화가 있는데 볼펜 가격이 한 개에 500원 할 때는 공급자가 100개를 팔고자 했다. 그럼 가격과 공급량이 여기서 일치하고 있어. 근데 볼펜 가격이 1000원으로 상승하니까 이윤이 많죠. 더 많이 팔고자 합니다. 150개까지 팔고자 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가격과 공급량이 여기서 일치한다. 꼭지점을 연결하면 곡선이 완성됐죠. 이 곡선이 공급 곡선인데요. 공급은 영어로 서플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플라이의 머리끝을 따라서 S로 표기를 합니다. 자, 아까 수요는 디맨드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D로 표기를 했죠. 근데 공급 곡선은 서플라이의 머리끝을 따라서 S 곡선을 표기하는데, 역시 공급 곡선도 어떤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연결한 곡선인데, 가격이 상승하자 공급량이 증가했잖아, 그지?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해서 이 가격하고 공급량이 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을 연결하니까 곡선이 오른쪽 윗방향을 향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윗방향을 향하는 형태의 곡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상향 형태의 곡선이 되네, 그지? 자,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이었지.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니까 우상향 형태의 곡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했는데, 공급에서도 당연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겠지. 자, 102페이지 넘겨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찾았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잘 봐. 수요량, 이 수요라는 단어만 공급으로 바꾸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수요라는 글자를 공급으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수요를 공급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같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렇겠지. 그럼 자, 공급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 그죠? 이렇게 오직 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공급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이런 변화를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공급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공급의 증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 똑같아. 자, 해당 재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해당 재화 가격은 일정한데, 그지? 원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가
기술 수준이 향상되니까 공급량이 늘어나. 여기서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 있던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그 다음에 또 생산비가 상승해버리니까 공급량이 줄어요. 요만큼으로.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이 여기서 일치하니까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해. 왼쪽으로. 자, 해당자와 가격은 일정한데 변화가 없는데 뭐 기술 수준이나 생산 비용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변하니까 공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고 있죠. 이런 변화를 공급의 변화, 오직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할 때 공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변화를 공급량의 변화, 두 개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같고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같다. 그 그래프 다 나와 있잖아. 교재에, 그제? 그럼 이거는 다 해결됐지? 그럼 자,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딱 한 개밖에 없다. 뭐밖에 없노? 해당제와 가격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이의 요인은 그럼 전부 공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겠죠. 그럼 공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도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금리, 세율, 공포성의 규제, 생산 비용, 기술 수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것이 공급을 증가시키고 어떤 것이 공급을 감소시키는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공급의 증가,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 아닙니까? 그지? 근데 그럼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공급의 증가 요인에 뭐가 있는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공급의 변화 해가지고 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구분해 놨지. 근데 공급의 증가 요인 하는 거는 없어, 교재에. 그지? 없죠. 그러니까 어디다 적느냐? 104페이지나 105페이지에 104페이지나 105페이지 여백에 공급의 증가 요인 하는 걸 적어. 공급의 증가 요인에서 여백에다 적어 넣어요. 좀 전에 우리가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들은 상당히 무수히 많이 있었죠. 수요의 증가 요인은 그죠? 인구 증가, 소득 증가, 대체 시장이 불황일 때, 또 가구 분리 현상이 생겨서 가족 제도가 변화할 때, 뭐 다 했잖아, 그지? 수요의 증가 요인이 나오면 당연히 공급의 증가 요인도 구분이 돼 있어야 돼. 근데 교재에 지금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그냥 적어 넣자. 자,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면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율하고 공급의 증가율은 비교가 안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도 있고 공급도 증가시키는 요인도 있겠지, 그지? 자, 수요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했고 공급은 가격과 수요량이 공급량이 비례했어요. 수요자들은 물건을 구입하는 목적이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는 효용 극대화가 목적이니까 값이 쌀 때 사야 만족감이 커져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사고 돼서 수요량이 증가했잖아, 그지? 근데 공급은 반대라고. 공급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예요.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거잖아, 그지? 이윤 극대화 목적이니까 비쌀 때 팔아야 이윤이 많겠지.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해가지고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했지 않습니까, 그지? 수요하고 공급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공급자가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돼, 이것도. 자, 첫째, 공급자가 물건을 생산하려면 생산비를 투입해야 되죠. 근데 생산비는 하락을 해야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공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는 하락해야 되는데 이 생산비용을 다른 말로 바꾼다. 생산비용을 생산요소 가격이라고 합니다. 생산요소 가격이나 생산비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기술 수준이 종전보다 향상이 된다. 당연히 공급이 증가합니다. 단위당 시간당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넘쳐나면서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기술은 향상될 때, 그리고 금리가 인하될수록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공급자들도 주택을 생산해서 공급하려면 돈 빌려야 되는데, 그지? 금리가 하락하면 자금 차입이 쉬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금리가 인하될 만큼 이자 비용이 줄어들거든. 그 이자 비용이 공급자가 투입하는 생산 비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비가 줄어들면 생산비가 하락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공급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죠, 그죠? 또 역시 공급자에게 세율을 인하시켜준다. 자, 건설업자가 주택을 처음 건축해가지고 소비자에게 분양을 하죠, 그죠? 그럼 소비자는 분양한 주택을 취득하면 세금 내재, 뭐 내노? 취득세 내야지. 우리는 주택 사면, 그죠? 근데 건설업자는 소비자에게 주택을 팔았지, 분양을 했으니까. 그때 건설업자가 뭐 내겠어? 양도소득세 내겠죠. 그때 양도소득세 세금이 적으면
활발하게 주택 생산해서 분양하고자 한단 말이야. 세율 인하할수록 당연히 공급이 증가한 요인이 되죠. 또 공급자들은 규제를 완화해 줄수록 공급이 증가합니다. 물론 수요도 그죠. 아까 수요에서도 안 했지. 수요에서도 공급상의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수요도 규제가 완화되면 당연히 증가해요. 그지? 그 수요자들에게 뭐 그 청약 가입 조건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투기 지역 해제해 주고 그죠?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 해제하면 집 아파트 살려고 안 합니까? 규제가 완화되면 당연히 수요도 증가하지만 공급자들도요. 용적률을 기준치보다 더 부여해 주고 건폐율 기준치보다 더 부여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 주잖아요. 그럼 주택을 10정 지을 걸 15정까지 짓고 하니까 활발하게 생산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제가 완화될수록 당연히 수요도 증가하지만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또 수요자들은 값이 쌀 때 사야 되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오를 기대가 있으면 미리 사둔단 말이야. 그지? 우리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미리 구매를 하고 있어서 수요량이 증가하거든요.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미리 사두고자 합니다. 또 물자가 부족할 것 같다. 그럼 미리 사두고자 해요. 이렇게 물자 부족이 예상되거나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미리 사두고자 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 이걸 가수요라고 합니다. 교재 어디 있습니다. 찾으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안 한 거다. 안 했는데 이 가수요 현상에 기인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도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공급자들은 비쌀 때 파는 게 목적이죠. 이윤이 남으려면. 그지? 근데 지금 10,000원에 팔고 있는 게 5,000원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 그럼 하락한 뒤에 팔아야 되나? 10,000원일 때 팔아야 되나? 10,000원일 때 지금 팔아야지. 그러니까 공급자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하락하기 전에 얼른 팔아치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가격 하락이 예상돼야 증가하는 거야. 미리 팔고자 하니까 수요는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고 하니까 가격 상승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했잖아. 그지? 근데 공급은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하락하기 전에 미리 팔고자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격 하락이 예상돼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요. 시장에 매도자 수가 증가한다. 매도자 수가 늘어난다 말은 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공급 물량이 넘쳐나는 거죠. 역시 공급이 증가한 요인이 됩니다. 물론 공급의 증가 요인은 이거 외에도 있지만요. 주로 그냥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건 공급 측에서는 생산 비용하고 기술 수준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비는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하고 기술은 향상돼야 공급이 증가하겠죠. 금리나 세금, 공급상의 규제 이런 거는 아주 쉬워. 근데 딱 차이점이 그죠? 자, 수요는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수요가 증가했지만 공급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지? 이게 차이점이죠. 이거 비교해 놔야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105페이지가 부동산 공급의 유형. 공급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먼저 이제 토지의 공급을 보자. 토지의 공급.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공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특성으로? 또 부동성이란다. 동은 움직일 동작이니까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란 뜻이고요. 부정성은 증가되지 않는 성질. 증가가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공급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성은 부정성이라 그랬고, 다만 경제적 공급은 토지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데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이 특성이 있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지?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 부정세에서 정리를 할 때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므로 물리적 공급 곡선은 항상 수직성이 된다. 그래서 곡선이 수직성이 나서 완전 비탄력적인 형태가 된다 그랬지.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니까 경제적 공급 곡선은 완만하게 우상하는 모양을 보인다 그랬죠. 자,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으로 완전 비탄력적이 되게 하는 것은 부정성 때문. 경제적 공급 곡선이 완만하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우상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 이거는 앞 시간에 부정성에서 정리하니까 기억이 나야 된다. 그 다음에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을 비교해 본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장단기를 비교할 때 보통 그죠? 단기 그러면 짧은 시간, 장기 그러면 긴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부동산에서는 짧고 긴 시간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자, 단기란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한 칠판이 없어서 좀 지워야 되겠는데, 지워도 되겠지? 내가 쓰고 내가 지우는데 누가 요구하겠나, 그지? 억울하지만 지워야 되겠다. 칠판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까지를 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축 공급이 가능한 시점부터를 장기라고 하는 겁니다. 짧고 긴 기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은 착공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착공 후 즉시 공급되는 게 아니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공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완공 후부터 신축 공급이 가능해지잖아요. 그죠? 요 시점부터가 장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완공 전까지는 단기다 이 말입니다. 신축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지? 장단기 개념이 이런 거야. 길고 짧은 기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 신축이 불가능하면 30년은 단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신축 공급이 가능해지죠? 그럼 1년 후부터는 장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나? 자, 이 장단기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론에서는 나중에 정책론에 가면 장기하고 단기의 개념을 몰라서 두 문제 이상을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이렇게 신규 공급, 신축 공급이 가능한 시점부터를 장기,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까지를 단기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근데 토지는 단기적으로는 전혀 공급을 할 수가 없어. 물리적 공급도 불가능이고 경제적 공급도요. 이용 전환이나 용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가 필요하니까 장기적으로는 토지도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지만 단계는 일체 불가능합니다. 근데 건물은 단계는 신축 공급은 불가능이고 재고는 공급이 가능해. 기존에 지금 공급되어 있는 재고는 그죠? 즉각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고 공급만 가능하지 신축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데 장기는 이제 신축 공급도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장단기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전체를 놓고 볼 때 단기는 극히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니까 단기 공급국수는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가파르게 비탄력적인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원활하게 이제 공급이 가능해지므로 장기 공급국수는 아주 완만하게 탄력적인 형태를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항상 부동산은 단기일수록 비탄력, 장기일수록 탄력이다. 자, 다음 주에 이제 탄력성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항상 기간은 장기가 탄력, 단기가 비탄력이 된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요. 그래서 공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이고 장기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공급의 유형이었고, 그 뒤에서도 이제 공급의 탄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알 필요 없고, 교재를 어디로 가느냐. 넘기면 109페이지인가 뭐 어디고 모르겠다. 넘겨봐라. 더 넘겨본다. 그거 있네. 자, 108페이지군요. 108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균형과 이동하는 게 나왔죠? 오늘 여기까지를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조금 늦게 끝나도 양해를 해줘요. 이 진도가 나가야 될 분량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2시에 딱 안 끝내도 용서해줘요. 안 할 거야? 안 해요? 죽을라고. 앞에 지워도 되죠? 안 한다 개쁘네. 그만할까? 나는 근데 2시 넘겨서 끝나는 거는 체질에 맞는데 그죠? 2시 전에 끝내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몸에 두드러기 안 와요. 한 5분 일찍 끝나면. 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좀 짧게 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야간 수업을 9시까지밖에 못 하기 때문에요. 2시간 반 만에 다 끝내야 되는 주간에 4시간 했던 걸. 그러니까 야간에는 뭐 이렇게 뭐 군두더기도 없이 그냥 막 한 번 딱 쉬고 그죠? 쫙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참 걱정스럽네. 오늘 야간은 좀 늦게 끝나야 되는데 9시에 문 잠가 놓고 불 끄고 해야 되겠다. 밖에. 108위가 먼저 이제 균형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균형은 우하향하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고 우상향하는 곡선이 공급 곡선인데 요 상태에서는 가로축이 수요량이나 공급량, 세로축이 가격을 의미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요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요 상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수요량도 요만큼이고 공급량도 이만큼으로 똑같아.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한 이 상태를 시장 균형, 줄여서 그냥 균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균형, 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 상태.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똑같은 상태를 균형 또는 시장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100개를 사고자 하면 공급자도 100개를 팔고자 한다는 뜻이야. 그 물량이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죠. 이런 상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과부족이 없는 상태, 즉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를 시장 균형이라고요. 이 시장 균형 상태에서 발생한 가격을 말 그대로 균형 가격 또는 균형 임대료, 임대료나 가격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부동산에서는 균형 가격 또는 균형 임대료하고, 이 균형 상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 수급량, 수요 공급량 또는 균형 거래량, 줄여서 그냥 균형량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다. 과부족이 없어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다거나 또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죠. 이때를 초과 수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 이때가 초과 공급이 되겠죠. 근데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말은 물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지? 풍기 현상이 나타나는 뜻이야. 사고자 하는 양이 팔고자 하는 양보다 많으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구매 경쟁을 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물량이 넘쳐나서 재고가 철철 넘친다는 뜻이다. 그럼 공급자가 판매 경쟁을 하거든요. 당연히 물량이 넘쳐나서 판매 경쟁을 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 요걸 먼저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불일치해서 초과 수요나 초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물량이 남아 돌거나 모자란 상태가 된다. 그지?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과부족이 없다.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불일치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걸 시장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렇게 불일치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는 시장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실패라고 하느니라. 요 용어를 한 개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정책론에서 시장 실패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불일치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이 말입니다. 용어 알아놓고, 자 이제 균형의 이동, 균형이 이동했을 때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 그 이제 수요나 공급이 변했을 때 균형 가격이나 균형 거래량, 균형 이 가격하고 균형 양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그죠? 뭐 수요와 공급이 변하고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 걸 각각 구분해서 따로따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정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재가. 그래서 아주 쉽게 내가 정리를 해둘 테니까 지금 보면 109쪽에 여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109페이지 여백이 많죠. 그 여백에다가 다 지금 제가 적는 내용을 적어 넣어야 돼. 필기한 내용을. 알았죠? 그래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제 균형이 이동하는 겁니다. 균형이 이동했을 때 첫째, 수요 공급 중 하나만 변하는 경우,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만 변해서 수요 공급 중 한 개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수요만 증가하거나 수요만 감소한다. 공급만 증가하거나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수요 공급 중 하나만 변하는 경우가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거부터 이제 정리를 하고요. 줄 게 많아. 또 동시에 변하는 경우도 또 정리해야 되니까 좀 여백을 좀 남기놔라. 자, 먼저 이제 수요만 변하거나 이렇게 공급만 변했을 때 요 균형 가격하고 균형 수급량이 어떻게 변한가를 정리하는데요. 결론. 자,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 가격하고 균형량은 전부 수요하고 동일반으로 변해.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양도 증가해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해. 그러니까 수요 공급 중 하나만 변한 경우는 수요와 동일반으로 가격하고 양이 모두 수요와 동일반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만 변하는 경우에는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공급만 변할 때는 양은 항상 공급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양도 따라서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 양도 감소해. 근데 가격은 공급과 항상 반대 방향이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공급만 변하는 경우는 균형량은 공급과 동일 방향으로 변합니다. 화살표가. 근데 균형 가격은 공급하고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자, 요 이제 결론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는 안 되고. 자, 그래프 그려가지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순간 1분 안에 답을 못 찾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책을 쓴 저자도 그죠? 그래프는 하나도 안 그려놨죠. 수요를 왼손 공급을 오른손으로 변해갖고 왼손 올리고 오른손도 올리고 왼손 내리고 오른손도 내리고 뭐 이라고 해놨는데 그지? 팔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면 팔에 알배가지고 나는 도대체 내가 못 따라 하겠더라. 내가 해보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최고 쉬울 거다. 알았죠? 자, 지금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는 그려드는데 여러분은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경만 해요.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일치해 있는 상태를 뭐라 하죠? 균형이라지. 지금 다 균형이 발생해 있단 말이야. 균형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이제 수요만 변하거나 공급만 변하면 균형점이 이동을 하면서 균형 가격, 요 가격도 변하고 균형량, 량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긴 걸 보는 거야 지금. 자, 먼저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부터 보자.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이.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가격이 뭐 어쩌고 이러지 말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앞 시간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했는데 해당지와 가격이 변해서 수요 곡선 사이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 그 다음에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했는데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수요의 증가라 했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수요의 감소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수요가 증가했단 말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 말이지.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고 공급이 증가한다는 말은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 공급이 감소하는 거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알았어? 그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도 어렵다니까. 그럼 자,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그지?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건 무슨 곡선이라? 공급. 이게 수요 곡선이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이게 수요가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은 뭐?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게 수요의 감소죠.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말은 이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 아니고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이 감소한다 말은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야. 그지? 그럼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원래는 수요 공급이 여기서 일치했으니까 균형이 이 상태에 있었죠. 그럼 균형 상태에서는 균형 가격도 요 수준, 균형 수준이 이 수준에 있다가 수요가 딱 증가하니까 균형 가격은 여기서 요만큼 상승을 보여요. 요만큼.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여기서 요만큼 증가를 해요. 요만큼. 그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 양 증가했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단 말이야. 수요가 감소해보자. 수요가 감소하니까 균형점이 여기서 일로 이동했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은 요 수준에서 요만큼 어떻게 됐어? 하락. 균형 거래량은 여기서 요만큼 감소하네. 그지? 가격 하락, 양 감소합니다. 수요가 왜 이리 됐나? 빨리 하다 보니까 그죠? 맛이 같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할 때는 가격 하락, 양도 감소. 수요만 변할 때는 수요가 변하는 방향과 똑같이 가격,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해서 수요하고 가격과 양이 전부 동일바로 변하고 있잖아. 그지? 공급만 변해본다.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요 수준에 있다가 요만큼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만큼. 그리고 거래량은 여기서 요만큼 증가를 해. 공급이 증가할 때는 가격 하락, 양 증가. 균형 가격 하락하고 양 증가했죠? 공급이 감소할 때는 균형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가격은 요 수준에서 요만큼 어떻게 상승을 했어. 거래량은 여기서 요만큼 어떻게 감소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양 증가. 양 감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했잖아. 그지? 이 그래프 그려보면 다 보이는데 시간이 갑니다. 그래프 그릴 때 시간도 가고 잘못 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로 답을 찾을 훈련하시면 안 돼. 1분 안에 답을 못 푸니까 무조건 요 결론을 그냥 외워버려야 돼요. 그럼 그래프 안 그려도 답 쉽게 찾잖아. 자, 수요만 변할 때는 가격과 양은 전부 수요하고 동일방.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는 가격 상승, 양도 증가. 수요가 감소할 때는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공급만 변할 때는 균형 거래량만 공급하고 항상 같은 방향이고 가격은 공급과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따라서 증가합니다.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되겠지. 공급이 감소할 때는 양은 감소해. 그러나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방향을 기억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수요 공급이 한 개만 변할 때는 수요만 변할 때는 가격과 양이 전부 수요와 동일 방향. 공급만 변할 때는 양만 공급하고 동일 방향이고 가격은 반대 방향이다. 요걸 먼저 정리하고 이제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한 경우에요. 자, 이제 밑에도 여백에다 이거 적어야 돼. 어디 여백 찾아서 아무데나 적어. 자,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 두 번째,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 세 번째,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네 번째는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어요. 다 적어야 돼. 자, 1, 2번을 봐. 1, 2번을 보면 1, 2번은 수요하고 공급의 방향이 동일 방향이지. 수요와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변합니다. 1, 2번은. 근데 3, 4번은 수요하고 공급의 방향이 반대 방향인 걸 알 수 있죠. 자,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변하냐 반대 방향으로 변하냐 적용하는 공식. 이거는 공식으로 해결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한 문제 푸는데 10분 걸립니다. 공식을 알면 한 문제 푸는데 5초 걸립니다. 10분 걸릴래 5초 걸릴래. 5초 만에 답 찾자. 자, 잘 들으셔야 된다. 1번하고 2번처럼 수요하고 공급의 방향이 지금 동일해. 동일 방향일 때는 양동을 적용하는 거고 3, 4번처럼 수요하고 공급의 방향이 반대다. 이때는 가수를 적용하는 거다. 하우, 양동 가수 참 멋진 건데 그죠? 이게 뭔 말인지는 몰라요. 자, 양동이라는 말은 뭐냐? 양은 동일방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양.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는 양은 항상 수요 공급하고 동일 방향으로 간다. 양은 동일 방향으로 가니까 양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할 때는 양은 수요 공급이 증가하는 방향하고 똑같이 증가한다는 뜻이야. 또 수요 감소 공급도 감소할 때는 양은 똑같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이 양은 균형 양은 수요 공급의 변화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항상 양은 동일 방향으로 가요. 양은 동일 방향인데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가격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 수 없다. 왜 가격은 알 수 없느냐? 가격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풀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다 나오니까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이런 뜻이다. 그러면 이제 가수는 무슨 말이냐? 자, 수요하고 공급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변할 때, 반대 방향일 때는 가수를 적용하는 건데 가수란 가격은 수요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 가격은 항상 수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뜻이야. 그래서 가격은 언제나 수요를 따라가니까 가수라고 하는 거야. 가격은 수요하고 가격은 수요의 방향을 따라서 항상 수요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야. 가격은 수요를 따라가요. 근데 량은 어떻게 되느냐?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느냐? 또 량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할 때도 있고 불변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다 나오니까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 자, 여기까지 빨리 받아줘. 얼른 받아줬고 설명드려야 돼요. 빨리 받아줬고 다 적었나? 자, 해본다. 봐요.
나중에 적어요. 안 지울게. 이거 하고 집에 가는 거다. 일찍가 효정씨 행복해요. 먼저 가. 1번부터 보자. 1번.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떤 방향을 보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자, 1번 경우는 지금 수요하고 공급의 방향이 동일하다 반대다. 동일 방향에서는 같은 방향이 아니야. 화살표가. 동일 방향에서는 뭘 주고? 양동. 동자도 같이 들어가서 외우기 더 쉬워. 동일 방향은 양동, 반대면 가수. 그죠? 그럼 동일 방향이니까 양동을 줘야 되는데, 애들 마치는 시간 된 사람은 데려가야 되니까 얼른 좀 가요. 죄송합니다. 줄 수가 없다. 용서해줘요. 하다가 그만둘 수는 없잖아. 그죠? 이까지만 하고 가자. 자, 수요공급이 지금 1, 2번처럼 동일 방향이라.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했죠. 그럼 동일 방향일 때는 뭐 주고? 양동. 양동을 좋아하는데 양동이 뭐냐? 그리고 양, 가격 말고 양은 수요공급하고 동일바로 간다는 뜻이야. 그럼 양은 어떻게 될까? 반드시 증가한다면 반드시 증가. 양은 수요공급과 동일바로 가니까. 그리고 가격은 어떻다?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느냐? 가격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다 나오니까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수요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는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알 수 없다. 그래도 되고요.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하나 균형가격은 상승하기도 하락할 수도 불변일 수도 있다. 그래도 똑같아. 세 가지 다 나오니까 알 수 없다는 뜻이란 말이야. 오케이? 2번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어. 그럼 수요 공급의 방향이 동일하다 반대다. 동일 방향. 그러면 뭘 중하라 그랬다. 동일 방향에서는 뭐? 양동을 중한다니까. 양동. 뭔데? 양만 동일바로 간다고. 그럼 양은 이 수요 공급하고 동일바로 가. 어떻게 될까? 반드시 하락 감소하는 거야. 양은. 그리고 가격은 알 수 없어. 그럼 가격은 또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불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처럼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했어. 또 4번처럼 수요는 감소했는데 공급은 증가했어. 그럼 요 3, 4번 경우는 수요 공급의 반대 방향이죠. 일자로 뭐 정하라 그랬나? 가수. 가수를 정하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가격하고 양 중에서 그죠? 이 수요 공급이 반대 방향 때는 가수를 정한다. 가수란 가격은 수요를 따라간다면 수요를 따라. 그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는 가격은 어떻게 된다? 수요를 따라서 반드시 상승한 거야. 반드시 상승. 그리고 양은 알 수 없다. 양은 알 수 없다. 양은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불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역시 4번처럼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해서 수요 공급의 방향이 반대라. 그럼 이것도 뭐 정해야 돼? 가수. 가수니까 가격은 어떻다? 가격은 수요를 따라가니까 반드시 하락해요. 가격은 수요를 따라. 그리고 양은 알 수 없다. 그럼 양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불변이 되는 경우가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동일방이다. 수요가 증가, 공급도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 공급도 감소하면 수요하고 공급의 방향이 동일하죠. 동일 방향은 양동.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일 때는 양동. 양은 항상 얘들하고 동일바로 간다 이 말이야. 양은 수요 공급이 변하는 방향이 언제나 동일바로 가요. 그리고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수요 공급의 방향이 반대다. 반대일 때는 뭐? 가수. 수요 공급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가수란 가격은 항상 수요를 따라간다 이 말이야. 가격은 언제나 수요를 따라간다. 그리고 양은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쌈박해요. 시험에 하니까 별거 안 나와.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균형가격과 균형성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뭐야? 반대 방향이야. 그럼 뭐고? 가수니까 가격은 수요를 따라 하락하고 균형량은 알 수 없다. 답이야. 아, 그랬어요? 좋나 안 좋나 테스트 해본 거야? 배가 고파서 졸고 있는가 싶어서. 가격은 수요를 따라 듣고 상승하고 균형량은 알 수 없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5초면 답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아주 복잡한 그래프를 3개씩 그려야 돼요. 자, 내가 이제 얘만 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 그대로 따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는 순간 조진다. 자, 수요와 공급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는 첫째,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죠. 세 가지 경우라 수요 증가가 큰 경우가 있고 공급 감소가 큰 경우가 있고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래프를 그려봐야 답이 요런 답이 나와요. 요 답이. 근데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어려워. 자, 첫째,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공급은 조금 감소했어. 근데 수요는 많이 증가했으니까 수요 증가는 크다 이 말이야. 수요는 많이 증가했고 공급은 조금 감소한 거야. 그럼 균형점이 여기서 어디로? 여기로 이동했어. 가격 요만큼 상승했어요. 양은 여기서 요만큼 어떻게 해서 증가했어. 그죠? 여기는 가격 상승 양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커. 수요는 조금 증가했어. 공급은 많이 감소했어. 요만큼이라. 그럼 균형점이 여기서 1로 이동했어. 가격 어떻게 했어? 상승. 양은 여기서 요만큼 감소했어. 가격 상승 양 감소했어. 세 번째,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와 같아. 수요 요만큼 증가했어요. 공급도 요거하고 똑같은 양만큼 똑같이 공급이 증가했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폭이 같죠? 균형점이 여기서 1로 이동했어. 가격 어떻게 됐어? 상승. 양은 똑같아.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불변이라. 그럼 세 가지 경우를 합쳐보니까 그죠? 세 가지가 전부 가격은 다 상승하는 게 보이죠? 근데 양은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불변일 수도 있지.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고 양은 세 가지가 다 나오니까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답을 하긴 하는데 이런 복잡한 그래프를 3개 그려서 이걸 지문 1개를 해결한다. 하겠나? 그래프를 그릴 생각 자체를 하는 순간 내년에 만나요 됩니다. 양동가수를 알면 10초면 해결할 걸 10분 만에 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지문 5개를 이렇게 그래프 15개씩 그려가면서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지?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이다. 수요와 공급의 방향이 동일하다. 그럼 뭐? 양동. 양은 수요 공급과 항상 동일 방향으로 가. 양은 수요 공급하고 항상 동일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격은 알 수 없다는 뜻이야. 양동은. 수요 공급의 방향이 반대라. 수요 공급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가수. 가격은 언제나 뭐? 수요를 따라간다 이 말이야. 가격은 항상 수요를 따라가고 양은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양동가수 뭔지 알았지? 오늘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까지 기본 이론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그리고 경기 변동 그게 끝나면 이제 시장론과 입지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탄력성만 좀 지나고 나면 그다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다음 주에는. 근데 탄력성이 또 내용이 좀 까다로운 겁니다. 이 지금 이 경기론부터는 여러분들이 한 주 거주 수업한 걸 착착 정리해 가지고 서브노트 딱 옮기고요. 여러분 스스로 복습을 하면서 중요 포인트를 서브노트 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남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숙제 내준 거 서브노트 하시라 그랬잖아. 그죠? 개론은 서브노트에 민법은 또 민법에 뭐 A4를 가로로 놓고 뭐 어떻게 정리하라 하면 그대로 민법에 하라는 대로 해 그냥. 개론만 제대로 서브노트 하시고 2차 과목은 그날 배운 중요 포인트를 2번 읽고 연습장에 한번 써가지고 쓴 연습장을 차곡차곡 과목별로 보관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2월 말 돼서 편찬을 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3월달부터 그걸 들고 다니셔야 돼요. 수업할 때. 꼭 이걸 여러분이 1시간 동안 할애해서 실천해 가시면 복습하고 남는 시간은 틈틈이 민법 동상 좀 듣고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 없이 올해 시험도 끝낼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힘들지만 한번 해결해봐요. 날씨가 조금 풀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춥다. 강경계 조심하시고 남은 한 주 즐겁게 유쾌하게 지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